이탈리아 반도 남부 캄파니아 평원, 나폴리만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도시 폼페이. 포장된 돌길 옆 빵집 뒷방에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당신입니다. 아버지 루키우스는 해방 노예입니다. 20년간 주인의 빵집에서 밀을 갈고 반죽을 치대다 자유를 샀습니다. 자유인이 된 그가 처음 한 일은 자기 이름을 건 빵집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페트로니아가 당신을 안아 올립니다. 화덕에서 밀려나온 밀가루 먼지가 공기 중에 희미하게 떠다니고 갓 구운 빵 냄새가 방 안을 채웁니다. 당신이 처음 들이마신 공기에는 밀가루와 장작 연기가 섞여 있습니다. 창 너머로 베수비오 산이 보입니다. 산비탈 아래로 포도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누구도 저 산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캄파니아의 비옥한 땅을 만들어준 고마운 산이니까요. 5살 당신의 놀이터는 폼페이의 돌길입니다. 거리는 현무암 블록으로 포장되어 있고 가운데로 하수가 흐릅니다. 길을 건너려면 징검돌 위를 뛰어야 합니다. 작은 다리로 돌세계를 건너뛰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신나는 일입니다. 수레바퀴가 징검돌 사이를 지나갈 때 울리는 소리, 생선 장수의 외침, 어디선가 풍기는 올리브 기름 냄새. 도시 전체가 소리와 냄새로 가득합니다. 인구 12,000명의 이 도시에서 당신은 아직 빵집과 집 앞 골목밖에 모릅니다. 저녁이면 아버지가 팔리지 않은 빵 한 조각을 건넵니다. 올리브 오일에 적셔 먹으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따뜻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아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입니다. 8살이 되면 빵집 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루키우스의 빵집에는 당나귀 2마리가 맷돌을 돌립니다. 미라리 2돌 사이에서 갈려 가루가 되는 소리는 둔탁하고 끊임없습니다. 당신의 첫 번째 일은 맷돌에 밀을 넣는 것입니다. 돌 틈에서 올라오는 먼지가 눈과 코를 찌릅니다. 화덕은 빵집의 심장입니다. 돌로 쌓은 둥근 화덕 안에서 참나무 장작이 타오르면 온도는 300도를 넘깁니다. 그 열기가 서너 걸음 밖에서도 얼굴 피부를 당깁니다. 아버지가 긴 나무 삽으로 반죽을 화덕에 밀어넣는 동작을 가르칩니다. 첫 시도에서 당신은 화덕 입구에 오른팔을 스칩니다.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물집이 잡힙니다. 루키우스가 웃으며 자기 팔을 보여줍니다. 화상 자국이 23개, 빵 굽는 사람의 훈장이라고 합니다. 10살 아버지를 따라 포름에 갑니다. 폼페이의 중심 모든 길이 여기로 모입니다. 유피테르 신전의 기둥이 하늘을 찌르고 그 뒤로 베수비오 산이 정확히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켈룸에서는 생선과 고기를 팔고 돌바닥에 비린내가 배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밀을 사러 왔지만 당신의 눈은 다른 곳에 팔려 있습니다. 돌기둥에 기대선 한 소년이 살구를 깎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정육점 주인의 아들, 당신보다 반뼘 크고 앞니 하나가 빠진 얼굴로 성벽 너머 바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폴리만에서 고래를 봤다는 말에 당신의 눈이 커집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 소년이 30년간 당신의 곁에 있을 친구라는 것은 이때는 알 수 없습니다. 12살 처음으로 원형극장에 들어갑니다. 폼페이 원형극장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경기장입니다. 2만 명이 들어차는 타원형 석조 구조물. 당신은 맨 꼭대기 나무 좌석에 앉습니다. 해방 노예의 아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거기뿐입니다. 검투사 둘이 모래 위에 섭니다. 삼지창을 든 레티아리우스와 큰 방패를 든 세쿠토르. 삼지창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 방패에 부딪히는 금소금, 모래 위에 튀는 핏방울. 2만 개의 입이 한꺼번에 내지르는 함성에 나무 좌석이 발밑에서 진동합니다. 패배한 검투사가 쓰러졌을 때 관중석에서 엄지가 아래를 향합니다. 모래 위에 피가 스며들고 당신의 심장이 갈비뼈를 때립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르쿠스가 검투사 흉내를 냅니다. 하지만 당신의 머릿속에는 모래 위에 고인 핏자국만 남아 있습니다. 14살 당신은 매일 오후 테르메에 갑니다. 스타비아 목욕탕, 폼페이에서 가장 오래된 공중 목욕탕입니다. 로마인에게 목욕은 단순한 씻기가 아닙니다. 사교의 장이고 정보의 시장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입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벗으면 먼저 운동장에서 공을 던지며 땀을 흘립니다. 뜨거운 방 칼다리움에 들어가면
바닥 아래로 도는 뜨거운 공기 때문에 대리석이 발바닥을 데입니다. 증기가 천장에서 물방울로 맺혀 등 위에 뚝 떨어집니다. 스트리길이라 부르는 금속 막대로 피부의 기름과 때를 긁어내는 느낌은 따끔하면서도 시원합니다. 차가운 방 프리기다리움의 냉수에 몸을 던지면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 뒤에 온몸이 깨어납니다. 이곳에서 밀 시세를 듣고 이웃의 소문을 알고 도시의 흐름을 읽습니다. 로마인은 하루 한 번 목욕탕에서 세상과 만납니다. 16살 빵 배달을 가는 길에 벽을 읽습니다. 폼페이의 벽은 살아있습니다. 모든 벽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선거 슬로건, 욕설, 사랑 고백, 빵집 광고까지. 어느 벽에는 프리무스의 빵이 가장 맛있다고 쓰여 있고 그 아래 누군가 거짓말이라고 덧붙여 놓았습니다. 당신도 벽에 글을 새깁니다. 뾰족한 돌로 석회벽에 한 줄. 흐터니선, 이름은 쓰지 않습니다. 다만 빵집 옆 골목 입구에 올리브 기름을 사러 오는 소녀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한 줄을 긁습니다. 목탄으로 쓴 글자는 다음 비에 씻기겠지만 돌로 새긴 것은 이 벽이 서 있는 한 남습니다. 16살의 당신에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소녀가 내일도 올리브 기름을 사러 올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기원 후 62년 2월 5일 점심시간 벽에서 빵을 꺼내던 순간 바닥이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맷돌이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이 멈추지 않습니다. 벽에서 석회가 우수수 떨어지고 진열대 위에 빵이 바닥으로 쏟아집니다.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립니다. 포름의 유피테르 신전 기둥이 부러져 내리고 먼지 구름이 거리를 삼킵니다. 빵집 안에 있던 아버지 루키우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돌무더기 아래에서 팔 하나가 보입니다. 화상 자국이 23개에 있는 그 팔. 사람들이 돌을 치우지만 가슴팍을 누른 대들보는 당나귀 2마리가 끌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럭키우스의 눈이 당신을 찾습니다. 입술이 움직이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노예로 태어나 자유를 산 남자, 아들에게 시민권을 물려준 남자의 마지막 숨이 밀가루 먼지 속에서 사라집니다. 시진이 핥히고 간 폼페이는 폐허입니다. 수도관이 끊기고 포름의 절반이 무너지고 집셋 중 하나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베수비오 아래의 땅은 제국에서 가장 비옥하고 나폴리만의 바다는 가장 풍요롭습니다. 18살의 당신은 무너진 빵집을 다시 짓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맷돌은 금이 갔지만 아직 돌아갑니다. 새 화덕을 쌓는데 석 달, 첫 빵을 다시 구울 때까지 넉 달. 마르쿠스가 자기 정육점 수리를 미루고 당신의 화덕 쌓는 것을 도와줍니다. 새 화덕에 처음 불을 지피던 날, 연기가 굴뚝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버지의 빵집에서 다시 빵 냄새가 납니다. 어머니 페트로니아가 문 앞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습니다. 폼페이는 다시 일어섭니다. 이번에도 또 20살 마켈룸에서 밀을 흥정하다 한 여자와 눈이 마주칩니다. 플라비아 포도주 상인의 딸입니다. 볼 위에 작은 점이 하나 있고 웃을 때 왼쪽에만 보조개가 파이는 얼굴. 밀 한 부대를 사는데 평소보다 3배나 오래 걸렸습니다. 다음 날도 밀을 사러 갑니다. 나 밀이 남아도는데. 장인이 될 남자 포도주 상인 septimus는 빵집 주인이 사위감으로 탐탁지 않습니다. 해방 노예의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플라비아가 고집을 부립니다. 당신의 빵이 폼페이에서 가장 맛있는데 빵 맛있게 굽는 남자가 나쁜 남자일 리 없다고. septimus가 항복합니다. 딸의 고집 앞에서는 포도주 상인의 화술도 소용없다는 것을 30년 만에 깨달은 것입니다. 기원 후 66년 6월 결혼식 날 아침 플라비아가 불꽃색 베일을 쓰고 나타납니다. 로마의 신부는 주황빛 베일 아래에서 새 삶을 시작합니다. 재물대 위에 돼지 한 마리가 올려지고 내장의 색으로 길흉을 봅니다. 내장이 건강한 분홍빛이라고 사제가 선언하자 하객들이 환호합니다. 당신은 플라비아의 오른손을 잡습니다. 덱스트라룸 윙크티오, 오른손의 결합. 그녀의 손가락이 가늘고 차갑습니다. 포도주 잔을 나눠 마시고 호두를 길에 뿌리며 새 집으로 향합니다. 문지방 앞에서 플라비아를 안아 올려 넘깁니다.
문지방에서 넘어지면 불길하다는 오래된 미신 때문에 그녀가 당신 품에서 웃습니다. 왼쪽 볼의 보조개가 깊어지고 저녁 햇살이 주황빛 베일을 투과해 그녀의 얼굴 위에 따뜻한 빛을 내립니다. 빵집이 커집니다. 화덕이 2개로 늘고 일꾼넷을 고용합니다. 루키우스의 빵집이라는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유를 사서 연 빵집이니까요. 폼페이에는 빵집이 30곳이 넘지만 당신의 빵을 찾는 사람이 줄을 섭니다. 그 비결은 반죽에 있습니다. 밀가루에 올리브 오일을 넣고 3번 더 치대는 것, 아버지에게 배운 방법입니다. 화덕 앞에서 하루 14시간을 보냅니다. 팔뚝에 화상 자국이 하나둘 늘어 7개가 되던 날 마르쿠스가 놀립니다. 루키우스 영감을 따라가려면 아직 16개 더 있어야 한다고. 포름의 벽에 누군가 당신의 빵집 이름을 써놓았습니다. 루키우스 빵집의 빵을 먹어봐라. 다른 빵은 입에 안 들어간다.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마르쿠스일 거라고 짐작하지만 물어보지 않습니다. 기원 후 70년 아들이 태어납니다. 가이우스라고 이름 짓습니다. 9째 날 니에스로즈나시나 루스트리쿠스무. 로마에서는 이날 아이에게 정식으로 이름을 주고 불라라는 금빛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악령으로부터 아이를 지켜준다고 믿는 부적입니다. 가이우스의 손은 빵 반죽만큼 부드럽고 울음소리는 당나귀보다 큽니다. 플라비아가 아이를 안고 잠이 든 새벽, 당신은 화덕에 불을 지피며 생각합니다. 아버지 루키우스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해방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이우스는 자유인의 손자로 빵집 주인의 아들로 처음부터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은 채 태어났습니다. 3대에 걸쳐 한 계단씩 올라온 것입니다. 가이우스는 더 높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유인 그는 29살 어느 여름날의 하루를 따라갑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화덕에 불을 지핍니다. 참나무 장작이 타들어가는 냄새, 반죽을 치대는 손의 감촉, 밀가루가 앞침에 쌓이는 무게, 30년 가까이 반복된 모든 것이 오늘도 같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빵 200개를 구워야 합니다. 오전에 배달을 마치고 마르쿠스를 만나 선술집에서 포스카 한 잔, 식초에 물을 탄 것이지만 빵과 함께 먹으면 이상하게 좋습니다. 오후에는 테르메에서 하루의 밀가루를 씻어냅니다.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오면 가이우스가 문 앞에서 뛰어옵니다. 내 살짜리의 무게가 해마다 무거워집니다. 저녁은 올리브와 치즈, 남은 빵, 장인 septimus가 보내준 포도주 한 잔. 지붕 위로 별이 쏟아지고 베수비오의 검은 실루엣이 밤하늘을 가릅니다. 완벽한 하루입니다. 이런 하루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31살 선거철이 돌아옵니다. 폼페이는 자치도시입니다. 매년 봄 시민들이 투표로 시장과 의원을 뽑습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후보를 공개 지지합니다. 벽에 붉은 글씨로 슬로건을 칠합니다. 망 굽는 사람들이 가이우스 쿠스피우스를 추천합니다. 마르쿠스가 옆에서 정육점 조합 이름도 넣자고 합니다. 선거철 폼페이는 벽 전체가 붉고 검은 글씨로 뒤덮입니다. 어떤 벽에는 서로 다른 후보의 이름이 3겹으로 덧칠되어 있습니다. 밤이면 상대편 지지자가 몰래 슬로건 위에 욕설을 덧쓰기도 합니다. 투표일 포름에 줄을 서서 밀랍 서판에 이름을 새깁니다. 자유인의 아들인 당신에게 투표권은 아버지가 평생 갖지 못한 것입니다. 밀랍의 철피를 새기는 그 순간만큼은 당신도 이 도시의 주인입니다. 기원 후 79년 봄, 이상한 일이 하나둘 쌓입니다. 물물이 줄어듭니다. 3년 전까지 넘치던 샘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마당의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죽은 새 2마리가 발견됩니다. 상처 하나 없이 그냥 떨어져 있습니다. 밤마다 땅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컵 안의 포도주 표면에 잔물결이 있는 정도.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62년 대지진 이후 작은 진동은 폼페이의 일상이 되었으니까요. 마르쿠스가 웃으며 말합니다. 베수비오가 트림하는 거라고. 장인 septimus도 올해 포도가 유난히 달다며 좋아합니다. 화산재 토양이 포도를 달게 만든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베수비오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아멘 나노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기원후 79년 8월 24일 아침, 평범한 날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화덕에 불을 지핍니다. 참나무 장작이 타는 냄새, 반죽을 치대는 손의 감촉, 밀가루가 앞침에 묻는 무게. 34년간 반복해온 모든 것이 오늘도 똑같습니다. 빵 240개를 굽습니다. 일꾼 넷이 배달을 나가고 당신은 화덕 앞에서 내일 쓸 반죽을 미리 준비합니다. 가이우스가 9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맷돌을 가르치던 나이. 오늘 오후에 아이에게 반죽 치대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플라비아에게 말합니다. 손이 아직 작으니까 작은 반죽부터 시작하자고. 오전 11시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8월의 지중해 하늘. 파랗고 높고 완벽합니다. 오후 1시 베수비오 꼭대기에서 무언가가 터집니다. 소리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기둥입니다. 산꼭대기에서 하늘로 치솟는 거대한 기둥. 회색과 검은색이 뒤섞인 구름이 끝없이 솟구쳐 올라갑니다. 30km 높이까지 하늘 절반을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소리가 뒤따라옵니다. 귀를 찢는 폭발이 아니라 땅 속에서 올라오는 저음의 울림, 가슴뼈가 공명하는 진동입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어떤 이는 짐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1시간 뒤 하늘에서 돌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호두알 만한 경석이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우박과 같습니다. 당신은 빵집 문을 닫고 집으로 뜁니다. 플라비아가 가이우스를 안고 떨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남쪽 항구로 가자는 당신의 말에 어머니 페트로냐가 고개를 젓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못 간다고. 가이우스를 안고 있으면서 어머니를 업을 수는 없습니다. 마르쿠스가 달려옵니다. 자기 식구는 먼저 보냈다고, 당신의 어머니를 부축하겠다고. 거리로 나서는 순간 발밑이 달라져 있습니다. 경석이 무릎 높이까지 쌓여 있고 한 걸음마다 발이 빠지고 돌멩이가 종아리를 때립니다. 하늘에서는 계속 돌이 내립니다. 머리 위에 베개를 올려 막지만 어깨와 등에 부딪히는 충격이 끊이지 않습니다. 해가 져야 할 시간보다 먼저 어둠이 내립니다. 화산재가 태양을 완전히 삼킨 것입니다. 횃불 없이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명과 기도 소리가 뒤섞이고 어딘가에서 지붕이 무너지는 굉음이 울립니다. 당신은 플라비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가이우스가 당신의 목을 조르듯 매달려 있고 아이의 심장 박동이 쇄골 위에서 뜁니다. 밤새 경석이 쏟아집니다. 건물 지붕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립니다. 도시 성문이 가까워졌을 때 뒤에서 어머니를 부축하던 마르쿠스의 목소리가 끊깁니다. 뒤를 돌아보지만 어둠뿐입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야 대답이요. 엽싸움을 듯. 플라비아가 당신의 팔을 잡아 끕니다. 새벽 6시 반. 갑자기 경석비가 멈춥니다.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산 쪽에서 빛이 옵니다. 붉은 빛이 아닙니다. 뜨겁고 회색인 무언가가 산비탈을 타고 밀려 내려옵니다. 화쇄류, 제스르니, 섭씨 300도의 유독가스와 화산재의 벽, 달리는 말도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도망칠 시간은 없습니다. 흐르원에다서마나 소네리리근. 당신은 플라비아와 가이우스를 끌어안고 몸을 웅크립니다. 마지막으로 느끼는 것은 가이우스의 머리카락 냄새, 플라비아의 손가락이 등에 파고드는 압력, 그리고 등 뒤에서 밀려오는 견딜 수 없는 열기입니다. 밀가루 냄새와 함께 시작된 삶이 제 속에서 끝납니다. 기원후 79년 8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합니다. 폼페이는 7m의 화산재 아래 묻혔습니다. 인구 12,000명 중 2,000여 명이 도시를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노예에서 시작해 3대에 걸쳐 쌓아 올린 빵집도, 벽에 새긴 낙서도, 선거 슬로건도, 포도주 잔 위의 지문까지 모든 것이 제 아래 멈춰버렸습니다. 화덕 안에는 탄화된 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구워놓고 꺼내지 못한 빵. 그 빵은 폼페이의 마지막 아침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날 폼페이에 있었다면 살아서 나갈 수 있었을까요?